202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되나요? 자, 먼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는 지금 입지론에 대한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입지론에서 네 가지 현상을 규명한다 그랬는데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토지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논리를 처음 잡아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튀넷이라는 사람 했네요. 네. 튀넷 나오게 되면 뭐 생각하시고요? 수성비 생각하시면 되죠. 뭐 안쪽에서는 수성비가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수성비가 적게 되니까 지대는 비싸고, 외곽으로 하면 갈수록 수성비가 많이 되니까 지대는 떨어진다.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수성비다 그랬었고요. 밀도 얘기도 했었나요? 안쪽에서는 고층이고 외곽에서는 저층인데, 도심 쪽에서는 토지 가격이 싸고 비싸고, 비싸니까 여기서는 토지가 비싸니까 토지 대신에 뭐를 많이 쓰고, 그쵸. 자본을 많이 써서 자본의 대성이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곤밀이용 되는 거죠. 외곽은 반대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도심 쪽에서는 주로 3차 산업이 나타나고 외곽에서는 1차 산업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뭐 이런 현상을 설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땅을 빌려줄 거라고요?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뭐라고 그래요? 입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럼 도심 쪽의 3차 산업은, 도심 쪽은 뭐가 비싸니까? 토지가 비싸니까 뭐를 많이 쓰는 산업들, 자본을 많이 쓰는 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나요?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는 점점점 커져가고 있죠? 도시화가 진전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교통 편리해지면 사람들은 안쪽으로 들어올 유인이 크다, 외곽으로 나갈 유인이 크다? 외곽으로 나갈 유인이 크다. 튀는 얘기했던 것처럼 수송비가 하락하게 되면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라진다, 완만해진다? 완만해진다, 외곽으로 나간다. 여기까지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됐네요. 자, 그럼 오늘은 202페이지 6번 도시공간 구조, 여긴 안 했죠? 네,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시 구조 형태를 좀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거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쭉 변해온 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 이름은 암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론 이름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버제스라고 하는 사람은 도시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이렇게 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시 생활하게 되면 편리하니까 사람들은 모여 살았을 거고요. 모여 살 때 가장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자리는 가운데지요. 그럼 이제 그 중심에 도심, 모든 업무 중심이 있을 거고요. 그럼 사람들은 도심으로 이제 일자리 찾아 들어오는 거겠죠. 그럴 때 가장 이상적인 개발은 어떤 형태? 원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의 특징은 초등학교 3학년 수학책에 의하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 그렇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이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심으로 들어야 하는 거니까 어디서든 도심으로 들어오는 진입 비용을 어떻게 해? 똑같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개발이겠죠. 그러니까 그 형태가 뭐라고요? 원의 형태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런 소도시는 이렇게 원의 형태로 개발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도시가 점점 커져가게 되면 산이 맞거나 강이 맞거나 그러면 여기를 뚫고 지나가려면 그만큼 비용이 크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원의 형태보다는 막히는 쪽으로 안 막히는 쪽으로 먼저 뻗어가겠죠. 그랬더니 그걸 이제 호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안 막히는 쪽으로 도시가 커져가더라. 그런데 선형이론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근데 이 선이 처음에 먼저 번역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도로가 필요하죠. 도로를 쪽으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커져간다. 그래서 부채선자를 쓴 건데요. 근데 이제 부채꼴 모양이다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고 뭐를 축으로 도시가 빠져나간다? 도로, 교통을 축으로 개이선, 그러면 이제 교통노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교통을 축으로
도로망이 발전된 쪽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먼저 나갈까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먼저 나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도심으로 진입하는 비용이나 도로가 뚫려서 여기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비용이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은 빠져나가겠죠? 대중교통수단 요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대중교통수단 이용한 사람도 요만큼 있어야 되겠고 다른 교통수단 있는 사람들은 먼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누가 먼저 빠져나간다고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고소득층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네요. 그럼 고소득층들이 도로망을 따고서 환경이 쾌적한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자,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종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개발이 되다가 한강으로 이제 다리가 놓이게 되니까 강남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나요? 네, 누가 먼저 빠져나간다고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뭐를 축으로요? 교통을 축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예전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살던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많은 얘기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용어로 약속하는 거죠. 하향료가 발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택들은 노후화될 거죠. 노후화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고, 그럼 이제 소득이 상당히 낮은 사람도 들어오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도시는 계속 변해가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일단 뭐를 축으로 먼저 빠져나간다? 교통을 축으로 누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도시가 점점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도시가 도심이라고 하는 핵 하나를 두고 빠져나가는다고 해서 단핵 도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거대 도시들은 이제 도심 하나 갖고 기능을 담당하기 어렵다 한다면 이제 도심의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핵은 하나다, 여러 개다. 그래서 이제 단핵 도시가 아니라 다핵 도시.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거대 도시들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해리스 울만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핵심이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다핵심이론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다핵심이게 되면 핵이 여러 개니까 이제 집중과 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집중과 분산하게 되면 같은 것들은 모이고 떨어지고, 동종업종들은 모인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럼 다른 업종들은 모이고 떨어지고 분리되는 거겠죠? 분리된다는 말을 조금 낯선 용어로 바꾸면 양립, 비양립,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가 같이 서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 기억하는 거 아니고 이론 이름 기억하는 거 아니고요. 그럼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시의 가장 이상적인 개발은 뭘 거고요? 원형인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지물 때문에 원형으로 커져가기는 어렵죠. 그러면 일단은 비용이 작은 도로 뭐가 뚫리면서 도로망이 뚫리면서 이렇게 변해가겠죠. 그리고 이제 도시가 너무 커지게 되면 도심 하나로 기능을 담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요? 여러 개의 부도심들이 만들어질까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버데스의 동심원이론에서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리게 되면요. 자, 지금처럼 도시가 이렇게 완전히 개발된 상태 말고요. 도시가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소도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도시가 처음 만들어지게 될 때, 이제 종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울이 커져가게 될 때, 그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 안쪽에 있을까요? 외곽에 있을까요? 그렇죠. 이쪽, 도심 이쪽은 한창 개발 중이다 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자리 찾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어야 되겠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그 일자리 근처에 있을 거고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그 뒤쪽에 위치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럼 동심원 이론에서 구조를 얘기하게 될 때 안쪽에 뭐가 있고요? 도심이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 이것저것이 이렇게 혼잡된 지대, 천이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천이지대 나타나고 그럼 여기는 환경이 훌륭하지는 않으니까 이 근처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 먼저 포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너머로는 이제 철도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통근자, 지대 이런 것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도시 형성 과정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 안쪽에 있다, 외곽에 있다, 외곽 뒤쪽에 있다. 그럼 소득 낮은 사람들은 일자리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안쪽에 입장이 됩니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페이지 책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란 사람의 동심원, 그럼 힌트 되는 단어가 뭐예요?
원이라고 하는 거죠. 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1번 내용에서는 볼 거 없고요. 미음번만 좀 봐주시면은요. 자, 도시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뭐 지대, 인구 밀도 등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범죄, 빈곤 등의 도시 문제가 감소한다고 써 있죠.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그러면 외곽을 멀어서 이게 적어진다는 얘기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서 이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럴 때 요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 안쪽에는 수요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안쪽에 있게 되면 뭐 범죄라든가 빈곤 이런 것들이 좀 더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비읍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다고요, 외곽에 있다고요, 안쪽에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버제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기억할 건 없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 어디 있다.